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의 K2 전차 폴란드에 도착하면서 완전히 그냥 뭐 지금 축제 분위기인데, 폴란드에서 바다 건너편에 있는 노르웨이도 우리 한국의 K2 N5 전차가 가서 오랫동안 시험평가했고, 최소 50대에서 최대 200대 정도의 K2 전차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여기에 지금 갑자기 암초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보겠고요. 그리고 호주에 친중 좌파 정부가 들어와서 미국과 영국과 같이 하는 오커스 레짐에서 핵 잠수함 밀어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워낙 지금 딴지가 나오니까 지금 미국이 정치권에서 열받아 버렸나 봐요. 완전히 그냥 말도 안 되는, 제3자 입장에서 봐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호주 국민들 더 화나겠죠? 이 말은 하지 말자, 핵 잠수함 하지 말자 그 말인데, 미국 하원 국방위원회 구선 의원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보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미국의 차세대 헬기입니다. 여기에서 벨 텍스트론 컨소시엄이 이겨서 보잉과 록히드 마틴을 꺾었는데, 여기 이 헬기가 해외 파트너를 구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는데요. 노르웨이가 차세대 전차 사업 전면 재검토 논의 중이다 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우리 K2 전차 거의 되는 걸로 이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굉장히 큰 암초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소식에서부터 러시아가 수호이 57 전투기를 베트남에 수출 추진했는데, 그러면서 베트남에 특사단을 파견했는데 전망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현지 평가를 마치고 최종 발표만 남았던 노르웨이 육군의 차세대 전차 사업이 전면 백지화될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차보다는 기동자산과 화력자산을 증강해야 한다는 내부 주장 때문인데, 노르웨이 군과 의회는 올 연말까지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미국군이 토마호크 미사일과 SM-6 미사일을 지상에서 발사하기 위해 전력화를 준비해온 MRC, 이른바 중거리 전력의 초도분 인수가 완료됐습니다. 지휘소, 발사차량 4대, 전력 공급 차량이 한 포대로 구성되는 MRC는 2023년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초기 작전 능력을 획득하고 작전 배치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중국이 새로운 방공 전술로 이른바 리플렉터 벌룬을 개발해 초기 운용 단계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레이더 반사가 잘 되는 금속 외피로 제작된 풍선을 이용해 적의 공습을 막는 훈련을 실시했는데, 중국 정규군이 아닌 민병대에 대량으로 배치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미군의 심각한 골칫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의 주력 기관포인 2A-42 30mm 기관포 대부분이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전에 투입된 30×165mm 탄약 중에 대기갑 전투용으로 사용되는 3UBR-8 철갑탄과 3UBR-11 날개 안정식 철갑탄이 100m 거리에서 1m 이상의 오차를 볼 정도로 탄자가 불량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의 제재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러시아 통합항공기공사가 공장 가동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수호이 57 전투기 해외 수출과 기술 이전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첫 번째 협력 대상으로 베트남에 특사단을 파견해 현지 기술 이전 공동 생산을 제안했다는데, 수락하는 순간 제재 폭탄을 맞을 이 제안을 베트남이 과연 수락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의 K2 전차 이렇게 도색을 해서 K2 N5, 그리고 독일의 레오파르트 2 A7 이렇게가 노르웨이에 가서 오랫동안 시험평가를 마쳤죠. 그리고는 이제 선정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발표하기 직전에 육군 장성 2명이 지금 의회를 다니면서 로비를 하고 있답니다. 이거 안 된다. 전차 하지 말고 화력자산, 포에 더 투자하자. 그리고 기동자산, 즉 전투장갑차에 투자하자. 전차는 그냥 뭐 이런 거 그냥 고쳐가면서 쓰자 라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결론을 내고 최종 발표를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사업을 계속 할지 스탑을 할지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기가 차는 일이죠. 그럼 이렇게
여기 진출했던 이 개조 비용하고 이런 건 뭐 보전을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그 2년을 넘게 시험평가하고 이렇게 사업을 끌어오다가 이런 소리 하면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AS21 레드백 장갑차 자기들 때문에 만든 장갑차죠. 그렇게 해가지고 선정을 5월 달에 하겠다. 11월 달에 하겠다. 그거 다 계속 미루고 이제 뭐 다 지났죠. 다 미루고 이제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 라는 소리를 또 하고 있는 호주. 야, 정말 이 우리 한국 방산이 계속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이 노르웨이에서 뜻밖의 암초를 만나네요. 지금 노르웨이에서 한 50대, 50대 그리고 최대 치장물자까지 해서 200대 정도의 사업을 예상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 전차가 과거에 생각하던 것처럼 강력한 이미지는 주지 못하고 있지만 그건 이제 러시아가 능동 방어 장치라든지 이런 첨단 사양이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동전, 돌격전 이런 데서 전차가 굉장히 큰 활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르웨이가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를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K2가 승리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 지금 뭐 악수하고 있는데요. 인수 수락식입니다. 여기 뒤에 보이는 이 박스, 이게 바로 발사대예요. 그래서 MRC, 즉 미국의 네메시스, 다행역 전투, 이런 어떤 그 자산 중에서 여기는 이제 타격 자산 부분인데 여기에 하이마스, MRC 이제 중거리 타격 자산이죠. 이게 토마호크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장거리 타격 자산에는 다크 이글 뭐 이런 거 하겠다는 건데 그 중에서 중거리 타격 자산이 이제 됐다 하고는 받는 건데요. 이게 얼마나 빠른 건가 하면은 2020년도에 그러니까 불과 2년 전에 이 사업 한번 할까 하고는 2년 만에 이렇게 시험평가 마치고 시험 발사까지 다 마치고 그리고는 이렇게 인수까지 하는 이런 뭐 초고속의 기염을 토했는데 우리 한국에 배치될 거예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이건 진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까보중, 까보러 다 그냥 뛰어넘어서 이건 그냥 무조건 효과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니까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장 주변이나 기지 주변에 전시회 이런 거 띄워가지고 적의 순항미사일 뭐 또는 뭐 탄도미사일 이런 거 날아오는 것을 마지막 종말 단계에서 액티브 레이더를 켰을 때 또는 뭐 위성으로 유도를 해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교란을 하겠다라는 거죠. 금속 외피를 발라가지고 액티브 레이더를 켜면 이것 때문에 난반사가 생겨가지고 뭐 표적을 찾을 수가 없죠. 또 위성에서도 레이더로 이렇게 볼 때 결국 레이더파를 쏴가지고 반사되는 걸 가지고 형상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난반사 때문에 형상을 반사가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위성도 제대로 못 보는 이런 상황까지 나올 것 같은데 야, 이건 진짜 효과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 머리 좋네요. 이야. 그리고 반면에 러시아는 또 더욱더 황당한데요. 30mm 기관포, 그러니까 밀28 호벅 헬기라든지 아니면은 BMP-2 전투장갑차 이런 데 들어가는 30mm 기관포죠. 기관포 포신이 가공이 허접해가지고 정말 뭐 황당하다라는 말씀. 기관포뿐만 아니고 전차포, 야포, 포신이 뭐 가공이 엉망이다. 제가 여러 번 알려드렸었는데 이제는 탄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똑바로 안 날아가는 거죠. 기관포 불과 100m에서 쐈는데 1m 옆으로 맞는다. 이게 뭐 말이 됩니까? 그러면 200m 밖에서 쏘면 2m가 아니라 훨씬 더 옆으로 나가죠. 안 맞는 거죠, 그냥. 개량을 똑바로 하면 안 맞는 거죠. 개량을 똑바로 안 해야 얻어 걸려서 하나 맞을까? 야, 이런 황당한 러시아. 정말 러시아는 어떻게 해서 정상의 자리까지 올라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국가입니다. 요즘 보면. 자, 그런 러시아가 수호이 57을 정말 러시아의 공업 생산력이 얼마나 한심한가 하면은 이 수호이 57을 2028년도까지 76대를 전력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1년에 12대도 생산 못 하는 겁니다. 근데 그마저도 지금은 제재 때문에 생산 못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한심한가 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 물론 중국은 지금 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중국은 지금 J-20 전투기 이거하고 덩치 비슷하죠. J-20 전투기를 1년에 50에서 70대씩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2028년까지 76대 만들기로 한 목표를 지금 못 지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 라인 돌려야 되는데 큰일 났죠. 그래서 해외 생산 파트너를 지금 찾아 나서고 있는데 베트남에 간 겁니다. 근데 베트남이 이거 받아줄까요? 받고 싶겠죠. 근데 받으면 지금 갑자기 뭐 중국 디커플링 이래가지고 뭐 삼성이다 애플이다 막 들어오는데 미국 제재 받으면 삼성 애플 다 나가버리겠죠. 막 어마어마한 막대한 부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하겠습니까? 안 하죠. 바보 아니면. 그래서 러시아는 정말 큰일 났다라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첫 번째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지난해 오커스 레짐 출범과 함께 미국과 버지니아급 공격 원잠 도입 협의까지 진행했던 호주의 공격 원잠 사업은 아무래도 물 건너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호주에 원자력 잠수함을 팔지 않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업 우리나라가 가져와야 할 것 같습니다. 호주 일각에서는 공격 원잠의 초기 전력화를 위해 미국의 버지니아급 잠수함 구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미국이 호주에 공격 원잠을 판매하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롭 윈먼 미 공화당 하원 의원이 현지 시각 12월 5일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구선에 성공하며 하원 군사위원회 최장수위원이자 군사위 해상권 및 투사전력 소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윈먼 의원은 미 해군이 쓸 잠수함을 건조할 여력도 부족하다라며 미국이 호주에 잠수함을 판매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는 호주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미국 잠수함을 사오면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미국의 잠수함 건조 도크는 미 해군을 위한 잠수함만을 건조할 것이고 우리가 호주를 위한 잠수함을 건조해 판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윈먼 의원은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미 해군의 건함 정책을 감독하는 해상권 및 투사전력 소위원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미 해군 건함 사업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물인데요. 그는 오커스 레짐이 유지되고 호주가 공격 원잠을 도입한다는 전제하에 여기에 제한 사항을 걸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는 호주는 공격 원잠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라며 콜린스급의 수명 주기가 끝날 때쯤 호주 잠수함 승조원들과 조선소 관계자들을 미국으로 데려와 건조 과정을 배우게 하고 이때 건조되는 버지니아급의 비용 일부를 호주가 대게 하고 미국이 51%, 호주가 49%의 통제권을 갖도록 공동 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의 통제 하에 운용되는 그라울러 전자전 퍼드처럼 호주 해군의 핵 잠수함 역시 미국의 통제 하에 두겠다는 것인데요. 윈먼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최근 호주 노동당 정권이 보이고 있는 노골적인 친중 행보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집권 이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며 기존 정부가 추진해온 군사력 현대화 계획을 대대적으로 갈아엎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량 수출을 추진해왔던 AS-21 레드백 장갑차를 도입하는 랜드 400 페이즈 3 사업 역시 전면 백지화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앨버니지 내각은 오커스 레짐 하에 추진되어 온 공격 원잠 획득 사업도 호주에 관련 인프라가 없다는 핑계를 대며 2040년대 이후에나 전력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호주 친중 정권의 공격 원잠 도입 보류와 미국의 불신이 만들어낸 기회, 우리나라가 잡을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자, 윈먼 의원, 이 사람인데요. 구선 의원이고 구선 동안 계속 군사위원회만 있었고 한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완전 고인물이죠. 군사위원회 고인물. 그런데 이 사람이 호주가 지들 마음대로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버지니아급을 사온다 만다 이런 소리 하는데 그런 일 없다. 안 판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호주 총리와 미 대통령이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미국과 안 사는 쪽으로 지금 가니까 기분 나쁜 표시를 한 것 같은데 만약에 걔들이 산다고 하면 불러가지고 교육시켜주면서 그 비용도 좀 받고 그리고 잠수함 건조해서 비용 많이 받고 팔고 51%를 미국이 통제권을 가져야 된다. 왜? 걔들은 아는 게 없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말 들으면 호주가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 말은 하지 마란 말입니다. 니들한테 안 팔아. 기분 나빠. 이 말인 것 같은데 물론 뭐 하원 의원 구선 의원이기 때문에 비중은 있지만 이 사람 한 명의 이야기가 미국 전체의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미국인들의 또 미 정치권의 분위기는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호주를 버릴 수 있느냐?
힘들죠. 왜냐? 중국이 2025년까지 군함 400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지금 350대. 그런데 2030년까지 군함 440척을 또 완성하겠다고 해요.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중국은 그냥 태평양이 서태평양, 그리고 뭐 인도양 조금, 여기가 자기네들 작전하는 내용들이죠. 근데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하죠. 지중해, 북해,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 그런데 미국은 500척이 지금 안 돼요. 트럼프 대통령 때 2040년대까지 미국의 군함 550척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또 흔들리고 있는데, 그러면 550대 450, 그러면 뭐 미국이 더 많네? 아니죠. 중국은 집중되어 있으니까 미국은 분산 배치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미국은 동맹을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호주에게 핵 잠수함을 해서 중국 해상 세력들, 수중 세력들 헌터킬러 하고 이거를 막히려고 했는데, 호주가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친중으로 가니까 아마 다른 동맹을 찾겠죠. 아마 일본이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아니 잠깐, 일본 쟤들은 니들하고 옛날에 싸웠으니까 못 믿잖아, 우리가 할게 라는 이런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서 핵 잠수함을 우리가 대신 해나가는, 그래 우리가 기술 제공받고, 호주는 뭐 핵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죠. 우리는 전문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조금 기술만 주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어필을 미국에 해보는 건 어떨까? 우리가 호주의 대안으로 올라가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이야, 정말 이게 사업자가 결정났습니다. 현용 주력 기동 헬기인 블랙호크 계열을 모두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중형 공중기동 항공기를 도입하는 미래 장거리 강습 항공기 사업, 일명 플라 프로그램에서 벨과 텍스트론 컨소시엄이 시콜스키 보잉 컨소시엄을 물리치고 최종 승리했다는 소식입니다. 틸트로터와 동축 반전의 대결에서 틸트로터가 승자가 되었습니다. 미 육군이 기존 블랙호크 기동 헬기와 아파치 공격 헬기 등 중형급 헬기를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공중기동 플랫폼 도입 사업인 플라의 최종 승자로 벨 텍스트론 컨소시엄의 V280 벨러를 선정했다고 현지 시각 12월 5일 밝혔습니다. 미 육군은 벨 텍스트론이 제안한 틸트로터 방식의 V280 벨러가 시콜스키 보잉 컨소시엄의 동축 반전 모델 SB1 디파이언트 X를 제치고 승자가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벨 텍스트론 컨소시엄은 미 육군으로부터 13억 달러, 한화 약 1조 7천억 원의 예산을 받아 19개월간 미군 납품용 시제기의 개발 및 제조 단계를 진행하고 저율 초도 생산까지 약 70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V280 벨러는 미 해병대와 해군, 공군이 운용 중인 MV-22 오스프리와 마찬가지로 틸트로터 방식인데요. 자체 중량 8.2톤, 최대 이륙 중량 14톤의 기체를 오스프리와 동일한 6,000마력 터보샤프트 엔진 2기로 움직이는 고기동 기체입니다. 이 기종은 기장과 부기장, 승무원 2명 등 총 4명의 기본 승무원에 14명의 보병을 태울 수 있는데요. 현용 블랙호크의 2배에 가까운 속도인 시속 560km로 비행할 수 있고, 작전 반경 역시 기존 블랙호크의 3배에 가까운 1480km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벨 텍스트론 컨소시엄은 벨러의 엔진을 7000마력으로 파워업하고 전천 후 비행 성능을 더욱 강화한 시제기 제작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 엄청난 성능을 갖춘 항공기의 예상 납품 가격은 아파치 가디언과 유사한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육군은 V280 기반의 기동 헬기와 공격 헬기를 모두 개발해 블랙호크와 아파치 계열 헬기를 모두 대체할 예정인데요. 2030년부터 블랙호크와 아파치 계열을 대체해서 배치될 이 차세대 헬기 사업에 우리 군도 참여를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겁니다. V280 벨러. 오스프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틸트로터 방식이니까. 근데 오스프리보다 절반 정도 되는 크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엔진은 오스프리하고 똑같은 6,000마력입니다. 똑같은 엔진 썼으니까. 그런데 이게 오스프리보다 덩치가 절반, 요거 14톤, 오스프리는 27톤. 그런데 엔진 파워는 똑같으니까 얼마나 기동성 좋고 속도가 빠르겠습니까? 그리고 항속거리 길겠습니까?
풀 페이로드, 그러니까 완전히 적재한 상태에서 1480km. 이건 블랙호크보다 3배 이상이죠. 그래서 경쟁을 이 벨하고 텍스트론의 이 벨러, 그리고 시콜스키와 보잉의 디파이언트 X. 시콜스키가 로키드 마틴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최대의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과 보잉 컨소시엄이 졌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동축 반전에다가 동축 반전으로는 속도가 다 제대로 안 나오니까 뒤에서 이렇게 밀어준 또 프로펠러를 또 달아서 과거에 샤이언 공격 헬기처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고 이게 된 겁니다. 아마 샤이언에서 이 기술이 샤이언이 양산은 안 됐으니까 그 샤이언에서 이 기술이 조금 신뢰를 못 받아갖고 수십 년 전이지만 지금 오스프리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 기술이 신뢰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아파치 가디언 정도의 그런 가격으로 생산을 한다. 괜찮은 가격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해외 파트너를 찾고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 여기 전차가 있고, CG긴 합니다만은, 여기, 또 미사일 붙어 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 요게 이제 공격 헬기 버전. 아파치를 대체하는 공격 헬기 버전. 그래서 얼마나 많이 생산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만 개발비를 부담하기에는 부담스럽다 하니까 해외 파트너를 찾고 있죠. 그래서 영국은 우리 할게 하고 영국 손들었고, 그리고 지난번에 한국하고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도 우리 카이가 같이 이 사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술 전수받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상당한 수준의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우리도 이 엄청난 능력의 헬기로 우리 육군 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1480km 풀 페이로드 상태에서 그러면은 영변, 개마고원 전부 그냥 한 번에 무급유로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제가 다른 큰 뉴스가 안 나오면 이거 가지고 주말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를 우리 헬기 전력으로 이런 것이 검토되는 게 어떨까? 지금 우리 군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라는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께 어느 게 나은가 한번 판단하실 수 있도록 뉴스를 또 아이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